천상의 예언, 제임스 레드필드. 임계질량. 나는 식당 앞에 트럭을 세우고 몸을 깊숙이 묻고 생각에 몰두했다. 찰리는 식당 안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왜? 지난 6년 동안 나는 그녀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호숫가의 저택으로 집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뭔가. 나는 트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식당을 향했다. 빗물에 젖은 주차장은 물론 사방이 황금색이 가득한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소나기가 천지를 젖게 하더니 여름날 저녁을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일찍 뜬 반달이 머리 위에 걸려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찰리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직도 아름다울까? 남미에서 발견된 고문서에 대해 말할 게 있으니 만나자 했는데 어떤 고문서일까? 그녀가 전화로 한 말을 떠올렸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에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나와 저녁이나 하지 않겠어? 고문서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 재미있을 거야.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갑자기 경찰관이 몸을 덜 돌리더니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주변 사람들도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관심의 초점이 된 듯한 식탁을 바라보았다.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찰린이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그녀가 나를 끌어당겨 껴안으며 말했다. 믿을 수 없을 거야. 몇 분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없는 동안 어떤 사람이 가방을 훔쳐갔지 뭐야. 뭐가 들어있었는데 중요한 건 없어. 여행 도중에 읽을 책과 잡지가 들어있을 뿐이야.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길 어떤 사내가 이곳에 와서 가방을 짚어들고 나가더래. 그들이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으니 경찰이 살펴보고 있을 거야. 나는 얘기를 좀 나눠야겠어. 찰린이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어떻게 지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 복잡한 얘기를 모두 다 하라는 거야? 언제는 안 그랬어? 좋아, 간단하게 말해서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호숫가에서 지내고 있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 누이가 그 집을 팔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안 팔았어. 문제는 재산세야. 도시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세금이 올라가고 있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시킬 건데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당신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요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런데 왜 묻지? 고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 고문서에 대해 말해보지 그래. 나는 몇 년 전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유엔의 조사기관에 들어갔어. 그곳에서 각국의 문화와 인구의 변화 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일을 맡았지. 최근에 페루의 문화와 인구 변화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갔지. 그곳에 있는 리마 대학에서 연구 조사를 하는 동안 고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더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길 정부 측에서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 문서가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감춘다는 거야. 나는 호기심이 많잖아. 그래서 조사 연구 작업을 마친 다음 고문서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지. 어느 날 리마 교회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신부님을 만나게 됐어.
신부님이 내게 와서 고문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몇 시간 전에 들었다고 말하더군.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주겠다고 했어. 그가 말하길 고문서는 BC 6세기경에 쓰여졌는데 인류 전체가 전면적으로 변화된다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야. 21세기를 앞둔 마지막 10년부터 지금 뭐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지? 일종의 의식개혁 운동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종교와 다른 영적 변화가 이 지구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삶과 존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새로운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로 인해 인류의 문명 전체가 바뀐다는 거야. 신부님은 고문서가 장과 절로 나뉘어졌는데 모두 다 삶에 대한 특정 내용을 통찰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더군. 지금 이 시기에 인류는 여러 가지 통찰력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영적 문화를 향해 이동해 간다는 거야. 당신은 그 주장을 믿고 있어? 내 생각에는 저길 봐, 저기에 현실 세계가 있어.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어떤 변화 징조가 있다는 거지? 바로 그때 벽 쪽에 놓여있는 식탁에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말했다. 싫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만나기 싫어. 이제 지겨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는 이런 게 싫다고. 하고 걸어 나갔다. 찰린과 나는 우리가 1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바로 그 순간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다. 찰린이 남자 혼자 남아있는 식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 현실 세계는 변하고 있어. 변화는 최초의 통찰력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 통찰력은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표면에 떠돌다가 마음의 동요와 함께 점차 활동에 대한 욕구로 발전한다더군. 무엇을 위한 활동? 그게 문제야. 처음에는 확실히 모르지. 고문서에 따르면 먼저 다른 유형의 경험을 희미하게 감지하기 시작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좀 더 심오하고 고무적인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느낌이 지나가면 우리 인간은 또다시 평범한 삶을 살며 불안을 느끼게 되지. 당신은 그 같은 동요감이 조금 전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표출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생각하나? 그래, 그 여자도 인류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현재보다 바람직한 삶을 갈구하지. 그리고 불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그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욕구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건 불가능이지. 남녀 관계에서도 그래. 연애를 하는 두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너무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서로 상대편에게 자신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편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르기를 기대하면 전투가 시작되는 거지.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투쟁 때문에 한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사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신부님은 최근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은 바로 이 같은 동요와 끊임없는 욕구에서 일어나지만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곧 끝나게 된다고 하더군.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색다른 경험의 정체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그때 최초의 통찰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경험을 찾아야 하지? 최초의 통찰력은 뭐지? 신부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군. 신부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최초의 통찰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연한 현상을 인식하게 될 때 생겨난다는 거야. 당신에게도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직감이나 예감이 일어난 적이 있겠지?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을 때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할 때 잊어버렸던 그 내용이나 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그 같은 우연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연 그 이상을 느끼게 되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운명을 느끼게 된대.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끌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 같은 경험은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 자극을 주고 그 결과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껴왔으며 이제부터 더 빈번하게 느끼게 될 경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점차 많은 사람이 이 신비스러운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운동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다는 확신을 품는다는 거야. 이 깨달음이 바로 최초의 통찰력이야. 아직 모르겠어? 최초의 통찰력이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각자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비를 제고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신비에 쌓인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같은 우연이 현실 세계에 존재함을 알고 있어. 어린 시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안에 아직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이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바로 그것을 어른이 된 다음에 또 깨닫게 된다는 거야. 당신은 그 말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군. 이전에 당신이 이 같은 유형의 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동양 철학과 기독교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어쨌든 당신이 말하는 유형의 최초의 통찰력에 관해서는 많은 저서가 나왔어. 기존의 주장과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전에도 논의되었으며 이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다는 건 알아. 신부님 역시 최초의 통찰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제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현상을 자각하기 때문에 문화 전체가 새로운 문화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고문서에 그와 같은 우연을 자각한 사람의 숫자가 20세기 중반에 극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금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 숫자가 증가해 나가다가 마침내 변호에 필요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임계질량을 말하는 것 같아. 고문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래서 그 숫자가 일단 임계질량에 이르면 인류 전체가 다양한 형태의 우연한 경험을 진지하게 보게 된다는 거야.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이면에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통찰력을 뒤이어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고문서에는 충분한 숫자가 인생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통찰력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 나는 페루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거기서 dobson을 만나게 된다. dobson도 고문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 dobson에게 고문서에 대한 얘기를 하자 dobson은 두 번째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통찰력은 우리 인간의 깨달음에 장구한 역사적인 전망을 부여합니다.
90년대가 끝난다는 것은 20세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등장한 천년왕국의 전체를 완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 위치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천년왕국 기간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는 중세 시대였죠. 중세의 관점이 14세기와 15세기로 들어오면서 우아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모습이 밝혀집니다. 당신은 그 같은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당신과 신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지도하는 그룹이 교황 중심 사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부패했으니 인간의 마음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개인이 직접 성서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중재자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접 성서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해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드디어 당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란군이 승리한 것입니다.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세계관이 도전받습니다. 이제 과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것은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생각을 다각도로 시험해서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검증받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장한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우주로 나가서 이러저러한 곳을 탐험하여 사정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으라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신이 지배하는 우주에 대한 확실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 자신의 본성에 대한 확실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탐험대들을 파견시켜 그것에 대해 보고하게 만듭니다. 고문서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떨쳐버리려고 하는 선입견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발견하기 위해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돌아올 수 없습니다. 대화 끝에 주인공은 도슨과 같이 여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페루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 누군가 추격해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도슨이 총에 맞은 듯 했다. 나는 도망가다가 윌슨의 도움을 받는다. 윌슨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 에너지장.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 아침 내내 차를 몰았다. 그동안 우리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처음에 윌슨은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하이슬바를 향해 차를 몰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언덕이 많은 산림지대이다. 윌슨이 내게 말을 건넨 것은 그게 전부였다. 정오쯤 산 꼭대기 능선으로 이어진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집 안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며 광대한 계곡을 감상했다. 식사를 마친 다음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1시간 후에 우리는 비시엔테 산장에 도착해
거대한 문을 지나 폭동 쪽으로 이어진 자갈길을 달렸다. 나는 비시엔테 선장과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윌슨은 말이 없었다. 나는 비시엔테 산장 주변의 경관에 마음을 빼앗겼다. 약 2km 정도를 달리자 자갈길이 동쪽으로 꺾이며 높게 경사지기 시작했다. 언덕 꼭대기에 산장이 있었다. 지프가 멈추었지만 윌슨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윌슨이 말했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영구 정원을 꼭 둘러보도록 하세요. 저녁 시간에 만납시다. 윌슨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어쨌든 기분은 상쾌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윌슨의 말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비시엔테 산장에 와서 부리고 가는 외화 때문에 정부는 이곳에서 고문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책로로 걸어갔다. 나는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발밑에 펼쳐진 절경을 감상했다.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다. 3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이런 멋진 풍경은 처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로너였다. 그녀와 고문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녀가 말한다. 세 번째 통찰력에 대한 얘기였다. 이것은 물리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우리 인간이 이전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산장에는 그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소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과학자입니까? 나는 메인에 있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과학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통찰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중세의 세계관이 무너진 다음 서방에 살던 우리들 앞에 갑자기 미스터리에 쌓인 우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도의 하나로 우리는 제일 먼저 미신과 사실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과학적 비판주의라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확고한 증거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은 조직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란 속성상 누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같은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정복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자고 결정했습니다. 우주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세계를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비판주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를 더 안전하게 만들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면서 과학은 불확실한 것을 이 세계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학설에 따라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항상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상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인과관계 없이 한 사건 뒤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중요한 학설이 제기되어 또다시 우주의 신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의 혁명에 대해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논문이 쓰여졌지만 진정한 변화는 두 개의 중요한 발견, 즉 양자역학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학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것은 우리가 고체라고 인식한 모든 물체가 에너지로 구성된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이 에너지 형태를 계속 조그맣게 분리시켜 나가면 결국 소립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관찰할 때 관찰자의 행위 그 자체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각각의 소립자가 관찰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소립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 법칙과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인간의 의도와 기대에 의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주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조절될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 그 자체가 우리 에너지를 세계 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세 번째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은 그 사람이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일단 이 에너지를 보게 되면 그만큼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밝아지죠. 당신도 그 에너지를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움을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부터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물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물은 다른 사물에 비해 그 잣대와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빛이 납니다.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는 사물이 둔탁하게 보인다면 아름답게 보이는 사물은 찬란한 빛깔을 번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두드러집니다. 색상과 자태가 감탄을 자아나게 하죠. 이 다음에 필요한 자각은 이 근방에서 감돌고 있는 에너지를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가는 게 좋겠군요. 남쪽으로 800m 정도 내려가면 연구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흥미진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행하는 연구에 대해 홍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주 미묘한 형태로 존재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비판적 태도를 유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려는 노력을 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하루에 2번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가 그때입니다. 헤인즈 박사를 만났다. 헤인즈 교수가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에너지가 우리 학계에서 지금까지 찾아오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의 근간을 이루는 물질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동일한 이론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고분서가 아주 흥미있는 연구를 촉진시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윌슨이 설명한다. 네 번째 통찰력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통찰력과 조화시키세요. 당신은 세 번째 통찰력을 통해 물질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몸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 근저에는 그게 숨어 있어요. 가정이나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부터 국가 사이 전쟁에 이르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적어질 때 일어나는 불안한 느낌을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훔치는 형태로 치유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신비의 메시지. 산체스 신부를 만나게 된다. 오랫동안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불리워왔던 것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고문서 안에 적혀 있었다. 그 안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20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10년 동안 이 체험이 여러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어 구체적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대중화된다 한다. 하지만 이 체험은 개념으로 남아있으면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로 자리매김한다. 이 같은 경험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종식시킨다. 그 같은 경험을 하는 동안 다른 통로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껏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산체스 신부가 말했다. 통찰력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통찰력은 우리가 우연한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생겨납니다. 우연히 일어난 여러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면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 통찰력은 그 같은 자각을 구체적 현실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물질적 생존이라는 선입견에 함몰되어 안전한 우주 속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는 걸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각은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통찰력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된 우주가 실제로는 에너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에너지가 인간의 의지에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통찰력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누르고 마음을 빼앗는 형태로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가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구한 형태로 존재하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짓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우주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통찰력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상적으로 횡행하는 삶 속으로 돌아가 평범한 의식 속에 빠져든다면 그 상태는 사라지고 예전의 자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궁극적 의식을 향해 천천히 경험을 되살리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우선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채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우연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우연한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구적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하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된 적이 없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당신은 좀 더 현실적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나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우연한 사건을 불러오게 된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경험은 당신의 한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쉽게 다시 그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이죠. 그것은 자신이 더 높은 에너지, 더 복잡한 파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채워서 성장한 다음에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채워서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높은 단계의 파장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진화는 인간의 역사 전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명이 발전된 것과 인체가 커지고 수명이 늘어난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비로소 그 전 과정을 의식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문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의식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기초 위에서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려면 장애물을 한 가지 더 넘어야 합니다. 다음에 나온 통찰력, 6번째 통찰력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4번째 통찰력은 인간이 항상 에너지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에너지 보충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번째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정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지 않으면 그 통로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과거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 연결이 단절됩니다. 과거 습관을 완전히 내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단절하는 지름길은 그것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습관이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체득하게 된 것이며 그것이 습관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 습관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통제 드라마입니다. 중간 생리학, 미래의 문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줄리아에게 작별을 구하고 산체스 신부가 빌려온 자동차에 탔다. 거대한 바퀴의 사륜구동으로 움직이는 트럭이었다. 비센테 주변의 지형과 유사하군요. 나는 말했다. 이곳은 비센테에 비해 에너지가 훨씬 많은 밀림지대예요. 모든 길이 셀레스틴 유적으로 이어졌죠. 사방은 정글이 펼쳐져 있답니다. 어제 대화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상대편을 억누르는 대신 상대편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야말로 인류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인류 전체가 진화되어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상승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 인류 전체의 에너지 수준이 고양되었을 때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봤어요. dobson 교수를 만난다. dobson 교수가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진정한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대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다음 현실을 중시하고 신비스러운 요소를 배제하는 선입견을 현대의 직업 윤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선입견이 가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5세기는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요소에 눈을 돌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문서의 메시지는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각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추구하면서 진화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9번째 통찰력이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인류 문명 전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통찰력이 퍼져나가면 인류는 자기 성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는 자연세계에
아름다움과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자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이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힘을 파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바로 자신을 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일어날 변화의 일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직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좋지 못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진화시키는 데 바람직한 형태의 직업을 찾습니다. 고문서에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직업을 여러 차례 바꾼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는 생산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자동화가 바로 사람들을 시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픈 일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자동화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직감에 따라 선택한 직업에 충실하여 동시에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을 바라게 됩니다. 인간은 우주의 역동적 에너지를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돈을 주는 것이 종교의 11조 개념으로 협소하게 되고 있죠. 11조에 대한 성서의 개념은 현재 대체적으로 자기 수입 중에 10%를 내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돈을 내면 몇 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죠. 하지만 9번째 통찰력에 의하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닌 이웃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우주의 철칙입니다. 이웃에게 뭔가를 주면 우리는 우주에 맴도는 에너지를 통해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에너지를 투입해서 생긴 공백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다시 채워집니다. 항상 돈을 주는 사람은 그 이상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을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적절한 시간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갈구하던 해답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대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분야를 추구하는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영적 경제 생활에 관여하게 될 때 인류는 다음에 다가올 천년 왕국의 문명 속에 진입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 진화하는 단계를 거쳐 마음껏 진화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독특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지구에 자신만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형태는 문화 변혁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러는 와중에 산업 자동화가 추진될 것이며 결국 화폐 통화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직감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바스틴 추기경의 신학교로 갑니다. 거기서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산체스 신부와 세바스티안 추기경 사이의 대화. 진실을 숨길 순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은 성서의 가르침을 혼란시켜요. 통찰력이 성서의 가르침을 혼란시킨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어. 교회는 오랫동안 그 가르침을 배워왔소. 신부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배운 내용을 잊어버렸단 말이오?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통찰력이 우리의 영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고문서를 썼단 말이오? 우상을 숭배하는 마야인 가운데 아람어를 배운 사람이 쓴 거 아니오? 마야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이오? 그들은 이곳을 신비의 땅이라 생각하고 신비의 에너지를 숭배했소. 9번째가 발견된 유적지는 셀레스틴 사원이란 곳이오. 도대체 마야 문명이 천상에 대해 뭘 알 수 있겠소? 마야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오. 그런데 신부님은 우리에게 고문서를 믿으라는 거요? 이 고문서는 인간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우주를 통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는 신이요.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밖에 없어.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르침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을 얻게 되죠? 고문서는 영성을 키워서 신과 연결되고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과정 전체를,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8번째와 9번째에서 인류 전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신부님은 아직 9번째를 보지 못했잖소. 보았습니다. 일부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보았고 다른 일부는 몇 분 전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추기경님, 사람들은 이 마지막 통찰력이 유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다른 통찰력의 전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이 그득한 의식의 실체를. 우리는 영성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성에 대해 말하고 상상하고 신념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항상 그것을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문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진화시켜 나갈 때 영성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진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진화론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나는 진화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항해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배제한 채 우주를 설명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나는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을 하나로 합친 게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화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고문서는 세대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해력이 진화되는 과정으로 더 높은 영성과 파장을 향해 진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각 세대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진실을 구축하고 그 위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형태로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 하지만 다시 묻건대 도대체 그 성서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신의 에너지를 받아 그 안에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이 짧은 생애 속에서 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자신을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스스로 개발시켜 나간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이야기 역시 일단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아들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역시 자신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 이상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말한 내용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체스 일행은 죽음의 위협 상황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계속 이동한다. 산체스 신부가 말한다. 유적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어떤 유적지인가요? 그곳은 두 가지 다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곳이요. 처음에는 마야인들이
문명의 꽃을 피웠죠. 비록 그들은 북쪽에 있는 유카탄에 더 많은 사원을 세웠지만 말이요. 그런데 BC 6세기경 그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잉카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었죠. 마야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겠소. 9번째 통찰력은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우리를 도와준 젊은 군인이 또 다른 일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더군요. 뭐라고 쓰여 있었던가요? 고문서가 여러 종교를 명백하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종교란 기본적으로 인류가 고도의 에너지원에 연결되는 길을 찾기 위한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신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는 우리를 발전시킨다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내부에 숨어있는 신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대신 직접 신의 의지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종교는 부패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간혹 신의 에너지원과 연결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 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인류에게 삶의 모델을 그리고 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영원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정리 1. 동시성 알아차리기 2. 우주를 에너지와 신성으로 이해하기 3.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기 4. 에너지는 인간의 관점과 연결됨을 인지하기 에고는 에너지 쟁탈전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알기 5.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우주 상위자에 연결하기 6. 자기의 본성을 알고 일치 현상을 발견하기 자각을 통해 지배 패턴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하기 인류 진보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7. 사랑을 추구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직관력을 보기 긍정적 판단만 하면 동질성이 나타남을 인지하기 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을 알기 관찰자를 유지하면서 부정적 영상을 멈추고 긍정적 영상을 떠올리면서 나아가기 8. 만남은 모두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만남에는 메시지가 있다. 상대를 찬양하면 에너지가 그리 간다. 많은 사람이 이 진화의 흐름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도 더 높은 에너지와 인식력으로 진화하는 신문화를 이룬다. 9. 남에게 보이지 않게 자기의 파동을 높일 수 있다. 현세와 내세 사이의 장벽을 넘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여행하고 있다. 목표는 천국이다.